지난 28일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중국의 스마트폰 가전업체인 샤오미가 여의도에 한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샤오미 폰이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리는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이날 매장에서는 신제품 시연 행사도 하는 등 샤오미가 이 매장의 오픈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 첫날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이날 매장은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나마 IT 기기를 좋아하는 얼리어답터 유튜버들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죠. 그래서인지 인터넷에서는 자신이 직접 방문을 했다는 인증보다는 어떤 유튜버가 방문한 체험기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공유가 대다수였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을 대체 누가 사냐?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도 안 사줬나 보네. 발등에 불 떨어졌나 보다. 개인정보 다 빼갈 건데 그냥 줘도 안 쓴다. 중국은 어떻게 믿어? 줘도 안 가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플래그십 가격 보면 진짜 비싸던데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중국 폰을 그 가격에 사지? 라는 반응이 많았죠.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아이폰과 삼성폰이 가장 주류이자 인기 많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를 통해 가성비부터 플래그십까지 모든 제품군을 다 살 수 있죠. 특히 삼성은 국산 브랜드임과 동시에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굳이 삼성을 놔두고 중국산 스마트폰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는 대체 왜 조롱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 그것도 여의도에 매장을 열었을까요? 사실 샤오미는 글로벌 시장에서만큼은 쉽게 무시할 만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2025년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과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의 삼성이 20%로 1위, 미국의 애플이 근소한 차이인 19%로 2위이고 중국의 샤오미가 14%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릴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는 샤오미의 제품들 덕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삼성과 애플이 프리미엄군에서 피터지는 싸움을 하면서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두 회사 모두 스마트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날이 비싸지고 있죠. 요즘 두 회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려면 100만원은 기본에 200만원은 지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없다며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늘려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샤오미는 이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샤오미표 가성비 플래그십 모델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름 괜찮았단 말이죠.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 샤오미 15 시리즈는 독일의 명품 카메라 브랜드인 라이카와의 협업을 통해 카메라의 성능을 눈에 띄게 개선하였고 APC로는 퀄컴의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해 안정적인 성능과 발열 제어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에 전세계 중진국의 소비자들은 너무 비싼 애플이나 삼성의 플래그십 대신에 어느 정도 플래그십 감성을 누리고 싶은 생각에 샤오미의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압도적인 일환기였던 화웨이마저 제치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샤오미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될 거라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진국과 달리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신뢰도도 크게 신경 쓰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입니다. UPC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17개국에 영향을 끼치는 특허 법원입니다. 이곳에서 만일 특허 침해 판단을 내리면 그 기업은 즉시 유럽 17개국 전역에서 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샤오미가 4G, 5G SEP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를 도용했다는 제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샤오미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심각한 경우 아예 유럽에서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지죠. 만에 하나의 확률로 패소하지 않더라도 유럽에서의 이미지는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싼맛의 중국의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왔지만 나름 도덕적 잣대를 높게 갖고 있는 유럽인들이 가뜩이나 대중국 견제로 시끄러운 이 시기에 특허 도용 제품을 뭐가 아쉬워서 구매를 할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샤오미는 지금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인도 당국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외환법은 외환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 자산, 외화를 소유하거나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한 것이 의심되면 인도 외환 당국은 그 금액만큼 인도에 있는 그 기업의 자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데요. 인도의 금융범죄 수사 및 몰수 전담기구는 샤오미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로열티를 명목으로 실체 없는 비용 7,600억 원을 중국의 모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를 즉시 압류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이 금액은 샤오미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로 송금한 이익금이라 판단한 것인데 실제로 샤오미가 은행 보고서에 송금 사유를 거짓으로 적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샤오미의 해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건만 보더라도 샤오미라는 기업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샤오미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는 점이겠습니다. 대체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불리한 인식 속에서 샤오미는 왜 한국에 매장을 열었을까요? 자신들이 조롱받을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겠죠. 그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샤오미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매출이 바닥을 기고 있는 한국에서 단순히 매출만 일으키기 위해 매장을 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에 매장을 연 것은 매장을 여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1위인 삼성의 국가이기 때문엔 삼성의 안방에 발을 들여놓은 것부터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는 상징성을 띠게 되죠. 여기서는 샤오미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삼성의 안방에서 샤오미가 대담한 도전을 한다 라는 호들갑을 떨며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죠. 세계 각지에서 샤오미의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건들만 벌어지는 가운데 세계 1위 기업의 적진 한가운데에 트로이 목마를 심어 그 아성에 도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전 세계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 한국인들의 귀중한 피드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전략이죠. 그런데 이쯤 돼서 누군가는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샤오미가 단순한 폰파리로 보이나? 요즘 샤오미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는 모르는구나. 네,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샤오미는 단순한 폰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스마트폰만을 위해서 한국에 매장을 연 것도 아니죠. 이번에 해당 매장을 방문하면 이벤트를 통해 샤오미가 지난해 출시한 전기차 SU7의 모형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샤오미의 100년 대계입니다. 샤오미의 원대한 꿈은 휴먼 크로스 카크로스 홈으로 사람과 칩 그리고 자동차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샤오미의 전기차인 SU7은 아직 한국에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전기차 업계에서는 가장 핫한 전기차이기에 한국의 얼리어답터 소비자들이 샤오미의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추후 한국에 정식 출시하였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중국산 제품은 신뢰할 수 없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살 생각이 없다는 한국 소비자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을 테지만 저는 컨텐츠 제작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끝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생각거리를 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샤오미 전기차의 현황과 한계를 간략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전기차나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들었을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얼마 전 샤오미가 YU7이라는 자칭 테슬라 모델 Y의 대항마라는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만 주문을 받았는데 18시간 만에 24만 대의 확정 주문이 들어왔죠. 테슬라의 모델 Y가 지난해 중국에서 48만 대를 팔았는데 단 하루 만에 테슬라 1년치의 절반을 판 것이니 샤오미의 신차가 중국에서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상향이 있었고 하루 만에 주가가 8% 껑충 뛰었습니다. 샤오미는 작년 첫 전기차인 SU7의 판매가 시작된 이후 16달러였던 주가가 어느새 58달러로 거의 4배 수준으로 뛰어오를 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모델인 SU7은 달리는 스마트폰을 표방하며 테슬라 모델 3를 겨냥한 성능을 더 낮은 가격에 내놓았는데요. 디자인은 누가 봐도 포르쉐를 베낀 것이 분명한 듯해 해외에서 보면 조롱거리에 불과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을까요? 작년 2분기 19.9만 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매분기 판매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이렇게 팔아서 다 남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 SU7 하나를 팔 때마다 45,000위안, 한화로 900만원씩 손해를 봤다고 하죠. 올해 1분기에는 그 손실이 6,000위안으로 줄었다고는 하는데 연단위 데이터와 분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둬선 안 되겠습니다. 샤오미의 CEO는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팔더라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만드는 구조를 남기겠다며 자신했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샤오미의 말을 신뢰하여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예상하듯 품질과 내구성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올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동차 품질 순위에서 샤오미의 SU7은 29개의 전기 세단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판매 건수 대비 소비자 불만 건수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비교군이 중국밖에 없는데도 이런데 글로벌 브랜드들과 과연 경쟁이 가능할까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자율주행도 개발 중인데 겨우 주차 보조를 하는데도 장애물 인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지난 1월 3만 대의 리콜을 진행했다 하더군요. 4월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자율주행 기능에 치명적인 오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죠. 그리고 4,400만원의 일반 모델에 비해 거의 3배 가격인 1억원의 울트라 모델은 알고 보니 제조사에서 멋대로 성능 모드에 잠금을 걸어놨다는 사실이 들켜 집단 환불 요청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체 뭐가 무서워서 성능 모드를 제한한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비자단에서의 문제가 아닌 생산단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2년 수명 주기에 맞춰서 생산하지만 자동차는 최소 10년의 수명 주기에 맞춰야 하고 불량이 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신뢰도를 쌓기 위한 주행 데이터도 부족하고 다양한 기후 조건 속에서 차체의 부식, 부품의 마모 등에 대한 데이터와 경험이 부족합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특정 부품의 파손이 다른 부품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충돌 시 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 수십 년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실제 사고 분석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이러한 경험이 전무했고 그 결과 중국에서는 SU7이 일반 주행 중 통제력을 잃고 인명사고를 낸 대참사가 일어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예상하지도 못했고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는 생산지옥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대규모 산업은 스마트폰처럼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얕보면 안 됩니다. 샤오미는 비록 테슬라의 독자적인 기가캐스팅 공법을 베껴 하이퍼캐스팅이라는 공법으로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원가 절감을 높였다고 하지만 그 외의 시스템은 도저히 베낄 방법이 없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은 공급망 관리의 복잡성에서도 스마트폰과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부품 하나만 제때 공급되지 않아도 전체 생산 라인이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기껏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도 더 어려운 것이 있으니 사후 관리이죠. 전국적인 서비스 센터망 구축, 정비 인력 교육, 부품 재고 관리 등에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박리담회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1등이 되겠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고를 가진 샤오미가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 한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대가 새삼 대단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빠지면 섭섭한 중국 전기차의 구조적인 문제도 큰 난관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은 전 세계 수요의 2배를 넘어 심각한 공급 과잉이죠. 이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서로 덤핑하며 극심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샤오미도 참전해서 가격 경쟁을 한다? 샤오미의 참전이 안 그래도 과열되어 있던 시장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샤오미가 규모의 경제로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장악할 시장의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 국제사회의 대중국 견제는 중국이 자국의 어려움을 밖으로 전가하기도 어렵게 합니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의 10% 관세에 더해서 17에서 38%의 추가 관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100% 관세를 물림과 동시에 연방에서는 국가안보 수준의 강력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효자, 대표적인 시장이었던 브라질은 한때 관세가 있었다 없어졌는데 이게 얼마 전 또다시 35%의 관세로 복귀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죠.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중진국이면 중국의 덤핑 전략, 디플레이션 수출 전략이 자국의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음을 인지하고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물론 샤오미에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전략을 짜고 있겠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한국을 선택한 샤오미의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슈퍼 땡큐입니다.